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8년간 운영하던 치킨집은 감염병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했어요. 결국 가게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 3억을 모두 빼냈죠. 우리 가족은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아득히 넘은 낡은 빌라였어요.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계단은 금이가 있었어요. 복도 전등은 깜빡거렸어요. 창문마다 녹물 자국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방은 2개뿐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천장 모서리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한숨만 계속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했죠.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박스에서 살림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일어나. 다시 열심히 살면 되잖아. 우리 다시 일어서자. 할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남자가 고작 이런 일로 울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그릇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빌라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탁했어요. 수돗물을 들자 녹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한참을 흘려보낸 뒤에야 물이 맑아졌죠.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저는 그 등을 보며 그릇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녁은 라면 끓일게. 아이들 배고파할 거야.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방 안에서 조용했습니다. 이사 온 게 싫은지 말이 없었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떨리며 타올랐죠. 정말 미안해. 또다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뜯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냄비 속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만 가득했죠. 복도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같았어요. 말소리도 들렸죠. 저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죠. 저도 속으로는 무척 속상했어요.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곳으로 왔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러 다녀올게. 남편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빌라 단지를 벗어나 구석진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죠. 저는 10년 넘게 금연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죠. 라이터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골목 저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들이 들렸죠. 그들의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죠. 골목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든 아저씨였어요.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었죠. 아저씨는 벽을 짚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올렸어요. 아마도 노상방뇨를 한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저씨는 일을 마치고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희죽 웃었습니다. 아가씨 어디가? 나랑 한 잔 어때? 응? 내가 살게.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아저씨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됐어요. 비켜요. 저는 아저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가슴을 밀쳤죠. 뒤로 휘청거리는 아저씨를 남겨두고 급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저씨가 뭐라 소리쳤어요. 욕설이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빨리 걸었죠. 빌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아이들을 여기서 키워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죠.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수도 없었어요. 빌라 입구가 보였습니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1층 앞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포대기로 무언가를 등에 업고 있었죠. 짜투리 땅 한쪽에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예의상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노려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뭐? 할머니? 내가 왜 할머니야? 응? 내가 왜 할머니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이 X 같은 년아, 할미 소리를 해? 나 아직 젊다고. 젠장, 눈깔이 뒤집혔어? 욕설이 쏟아졌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러섰어요. 할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말을 멈췄죠.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울어? 엄마가 미안해, 응? 울다니요. 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조용했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응? 울지 마. 우리 아가 착하지? 할머니는 등 뒤를 토닥였습니다. 포대기를 어루만졌어요. 달래는 목소리였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할머니는 계속 달랬어요. 엄마가 금방 젖줄게, 응? 조금만 참아. 우리 아가 배고팠구나. 할머니가 포대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서 앞으로 꺼내왔어요. 조심스럽게 안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포대기 안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낡은 인형이었죠. 플라스틱 얼굴이 금이 가 있었어요. 한쪽 눈알이 빠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뽑혀 있었죠. 할머니는 그 인형을 아기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흔들며 달랬어요. 착하지? 우리 아가 참 착해. 우리 딸 최고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뒷걸음질을 쳤죠. 할머니는 인형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금간 플라스틱에 입술을 댔어요. 사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가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돌아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인형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였어요. 음정이 어긋난 노래였죠. 뒤에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긴 웃음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아줌마였죠. 웃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반가워요. 어머, 깜짝 놀라셨어요? 목소리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여자는 제 팔을 잡았어요. 1층 안쪽으로 저를 끌고 갔죠. 아, 1층 할머니세요. 놀라셨죠? 저 할머니 치매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래요. 여자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어요. 입만 웃고 있었죠. 저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너무 밝은 척하는 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어디 사세요? 303호요. 어머, 저 바로 아래층이에요. 203호 살아요. 앞으로 잘 지내요? 여자의 목소리가 또 커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밝았죠. 동네가 좀 낡긴 했지만 사람들은 다 좋아요. 다들 동네 유지들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속으로 황당했습니다. 아까 골목에서 본 광경들이 떠올랐어요. 동네 유지라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이요. 어머, 그럼 제가 언니네요. 나 42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편하게 말할게. 괜찮지? 저는 대답도 못했어요. 여자는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죠. 2층에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203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럼 나 들어갈게. 현관 열쇠를 꺼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다 말고 돌아섰어요. 참, 이삿떡 돌리는 거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게... 나 백설기 좋아해. 백설기로 해. 알았지?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네, 뭐... 여자는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황당했어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웃는 소리였습니다. 낮게 길게 웃고 있었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봉투를 사러 나갔다가 사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깜빡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손을 씻었죠. 물이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창문 밖을 보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빌라 안은 점점 조용해졌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삿떡을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괜히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3호 여자는 달랐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떡 이야기를 꺼냈어요. 떡 언제 돌려? 나 백설기 기다리고 있어.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였습니다. 이삿떡 아직이야? 빨리 돌려야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도 그랬어요. 떡은 언제 줄 거야? 안 줄 거면 미리 말해. 저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떡을 못 돌릴 것 같아요. 203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203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나는데? 애들 뛰어? 아, 죄송해요. 애들한테 조심하라고 할게요. 조심하라고? 지금 장난해? 애들 교육 제대로 안 시켜? 여자는 말을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엄마 말 잘 들어.
집에서 뛰면 안 돼. 아래층에서 소리 난다고 올라왔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벨이 울렸어요. 의자 끄는 소리 나. 조심 좀 해.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올라왔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커. 애들 슬리퍼 신겨.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번이나 올라왔어요. 밤 10시인데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 애들 재워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지금 재우려던 참이었어요. 재우려던 참? 맨날 재우려던 참이네. 진짜 교육이 안 돼 있어?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벨이 울렸습니다. 또 203호 여자였어요. 설거지 소리 나. 지금 몇 시인데 설거지해? 좀 일찍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아, 진짜 사람 미치겠어. 여자는 내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래층 여자가 자꾸 올라와. 층간소음 때문에. 재원이 준서한테 조심하라고 해. 조심하고 있어. 근데 아랫집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낡은 빌라니까 그럴 수 있지. 좀 더 조심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눕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래층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긴 웃음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랫집 여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떡 돌려. 뭐? 아랫집에 떡 돌려. 그게 문제잖아. 고작 떡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해? 말도 안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해봐. 떡 하나면 조용해질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싶었어요. 다음 날 떡집에 갔습니다. 백설기를 샀죠. 돈이 아까웠어요. 2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203호 여자가 나왔죠. 이사떡이에요. 늦어서 죄송해요. 여자의 얼굴이 확 펴졌습니다. 어머, 백설기 좋아하는 거 기억했네? 고마워. 잘 먹을게. 목소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밝아졌어요. 웃는 얼굴이었죠. 앞으로 잘 지내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작 떡 하나로 이렇게 바뀌다니. 네, 그럼. 여자는 떡을 들고 신이 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허탈했어요. 다른 집에도 떡을 돌렸습니다. 102호, 302호, 402호. 사람들은 반가워했어요. 마지막으로 403호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집에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떡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기로 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랫집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았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3호 여자는 한 번도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올라오지 않았죠. 떡 돌리니까 정말 조용해졌네. 그러게, 내 말 맞았지? 말도 안 돼. 떡 하나로 저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든 아니든 조용하면 됐지. 신경 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TV를 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죠.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녁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빌라 입구에서 203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장 보고 와? 뭐 샀어? 목소리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네, 그냥 저녁거리요. 그때였습니다. 1층 텃밭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것 봐. 지 남편 바람났는데 저렇게 웃고 다녀. 멍청한 년. 할머니가 203호 여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욕설이 섞인 말들이었죠. 할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다고. 203호 여자가 달려가려 했어요. 저는 여자의 발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저 할머니 치매 있어서 저래. 신경 쓰지 마. 다 거짓말이야. 저 할머니 원래 여기 사는 분 아니야. 할아버지가 노년에 바람나서 할머니 버리고 여기로 이사 왔대. 자식들도 잘 안 온다던데. 그래서 저러는 거야. 여자는 억지로 웃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와 함께 계단을 올랐어요. 그럼 들어갈게.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죠. 4층에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죠. 빨간 립스틱이 선명했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여자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403호 여자구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여자가 1층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사떡 드리려고요. 며칠 전에 찾아갔는데. 떡 안 먹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 저 인사 차원에서 싫다고 했잖아요. 여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쌀쌀 맡긴 궁시렁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 상간녀야. 저는 멈춰섰어요. 할머니를 돌아봤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203호 남편이랑 저 여자랑 붙어 먹어. 내가 다 봤다고. 할머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거짓말쟁이야? 진짜라니까. 할머니는 또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1층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에. 무슨 소리? 203호 남편이랑 403호 여자가 바람났다고. 치매 할머니 말을 왜 믿어? 신경 끄라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빌라는 조용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 쓰레기장에 버렸죠. 손을 털며 집으로 돌아가려 계단을 오를 때였어요. 4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403호 여자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4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203호 남편이었죠. 분명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갔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방금 4층에서 나온 거 맞지?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 나 방금 이상한 거 봤어. 뭐? 203호 남편이 4층에서 내려오는 거 봤어. 4층에서? 응, 분명히 4층에서 그 사람이 내려오는 거 확실히 봤어. 옥상 아니야? 옥상? 4층 위에 옥상 있잖아. 옥상 갔다 온 거 아닐까? 이 시간에 옥상을 왜 가? 담배 피우러 갔을 수도 있지. 옥상은 보통 잠가두잖아. 아유, 모르겠어. 옥상이든 뭐든 남의 일에 관심 꺼. 괜히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지 마. 알았어? 입 다물고 있어. 하지만 1층 할머니 말이 맞는 거 아닐까? 203호 여자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주긴 뭘 말해줘. 당신이 뭘 봤다고. 4층에서 내려온 거? 그게 증거야?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괜히 이웃들이랑 문제 만들지 마, 제발. 남편은 다시 TV를 봤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1층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203호 남편이랑 저 여자랑 붙어 먹어. 203호 여자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밝게 웃던 얼굴, 떨리던 목소리. 말해줘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죠. 빌라는 조용했어요. 아래층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4층에서 내려오던 203호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볍게 목례하던 모습, 당황하지 않던 눈빛, 가슴이 답답했죠.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옥상으로 향했어요. 정말 옥상에서 내려온 걸까? 계단을 천천히 올랐죠. 4층을 지나쳤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철문이 보였어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아 돌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있지 않네? 저는 놀랐어요. 옥상 문은 보통 잠가두는데 열려 있었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바닥을 보니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203호 남편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려간 것일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1층 할머니 말은 헛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물탱크 쪽에서 소리가 났죠.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낮게 긴장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야? 갑자기 학생들이 튀어나왔어요. 여학생 둘, 남학생 둘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죠. 근처 중학교 학생들로 보였어요. 바닥에 담배꽁초가 또 있었습니다. 너희 여기서 담배 피웠어? 아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바닥에 꽁초가 다 있는데. 너희 학교 어디야? 당장 말해봐. 존나 시끄럽네. 할 일 없나? 애들 입에서 욕설이 나왔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욕했니? 아, 꺼져요, 아줌마. 학생들이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후다닥 내려갔죠. 저는 쫓아가려다 멈췄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옥상을 나와 경비실로 향했죠. 아저씨, 옥상 문 좀 잠가주세요. 옥상 문이요? 학생들이 올라가서 담배 피워요. 방금 봤어요. 그게 주민들이 옥상에서 고추도 말리고 이불 빨래도 말리거든요.
문 잠그면 항의가 들어와서요. 하지만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제가 순찰 좀 더 자주 돌게요. 문은 못 잠가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애들을 키워야 하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죠. 빌라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빌라 앞에 가까워지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안으로 들어갔죠. 203호 여자가 계단 앞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세상 서럽게 울고 있었죠. 203호 남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멍한 표정이었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X 같은 새끼야! 여자의 목소리가 계단에 울렸습니다. 바람났지? 바람났다고! 위에 그 X 같은 년이랑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다 알아. 다 안다고! 아글스도 눌어댔어요. 손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203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허공만 응시했죠.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말을 해봐. 말을 하라고. 이 X 같은 새끼야. 나 버리고 재혼할 거야? 그래? 여자가 자기 남편 바지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끌어안았죠. 놔!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여자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203호 남편은 아내를 끌고 집으로 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러게 403호에서 나오는 거 본 사람이 있다니까. 밤에.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403호 여자 술집에서 일한다며? 저 아저씨 재혼 준비 중이래. 자기 폰 쳐버리고. 소근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오늘 아래층에서 난리 났어. 무슨 일인데? 203호 여자가 계단에서 울고 난리였어. 남편 바람났다고.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남의 일에 관심 끄라고 했잖아.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소문이 다 퍼졌더라. 403호 여자랑 불륜이라고. 술집 여자라며. 그런 말도 돌던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런 데서 애들 키우면 안 되겠어. 지방으로라도 이사 가는 게 낫겠어. 애들 교육이 안 좋아. 나도 그 생각이야.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돈 좀 모으면 이사 가자. 응.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길게 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신음소리. 미세했지만 들렸죠. 저는 신경이 곤두섰어요.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10시 전에 잠들었어요. 소리는 그 이후에 시작됐죠.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위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에서 403호 여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빨간 원피스에 치마는 짧았죠. 저는 앞을 막고 섰습니다. 잠깐만요. 403호 여자가 멈춰 섰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에 남자 데리고 오는 건 사생활이니까 상관 안 해요. 근데 너무 소리 내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소리 다 들려요. 애들도 있는 집인데 좀 조심해 주세요. 403호 여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집안 단속이나 잘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들었잖아요. 여자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2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03호 여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203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양쪽 눈이 멍들어 있었어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203호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눈이 신경 끄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쾅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뭐야? 맞은 거야? 남편한테?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사 가고 싶었습니다. 203호 여자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으로 가리던 모습, 날카롭던 목소리,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근해야 돼.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돈 버느라 힘들지? 조심해서 들어와. 아이들 잘 재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숙제를 봐주었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저도 일찍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시작됐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죠. 쿵쿵거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신음소리,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따라 소리가 컸어요. 너무 컸습니다. 대놓고 소리를 내고 있네. 화가 치밀었죠. 올라가서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들 방을 슬쩍 열어봤죠. 다행히 아이들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야.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203호 남편 이야기, 불륜 소문, 203호 여자의 멍든 얼굴도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203호 남편이? 저는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냈죠. 밖으로 나갔어요. 빌라 앞 1층 벤치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맥주를 땄습니다. 공용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2층 계단 창문이 보였습니다. 이 빌라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4층에서 누군가 내려온다면 계단 창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맥주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맥주를 다 마셨습니다. 빈캔을 손에 쥐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허탈했습니다. 일어나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나뒹굴듯 넘어졌죠. 맥주 캔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제 옆에 주차된 차 위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차 위로, 바닥으로. 검붉게 번졌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203호 남편이었습니다. 눈이 반쯤 떠져 있었어요. 허공을 보고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어가듯 뒤로 물러났죠. 손발이 떨렸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피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였죠. 저는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죠. 빌라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떨어졌어! 또 다른 비명이 터져 나왔죠. 저는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민들이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누가 119 좀 불러! 경찰엔 신고했어요. 난리가 났죠. 저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차 위에 시체가 계속 보였죠.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비켜주세요. 뒤로 물러서세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폴리스 라인을 쳤습니다.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습니다. 위에서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체를 덮었죠. 하얀 천으로. 저는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기어가듯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까지요.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게 자고 있었죠.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죠.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죠. 203호 여자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오열하고 있었죠. 여보! 여자는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계단 쪽을 봤죠. 4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403호 여자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무표정했죠. 403호 여자는 현장을 내려다봤어요. 차 위에 하얀 천, 피가 흐른 자국, 울부짖는 203호 여자.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봤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저 여자 집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3호 남편이 403호 여자 집에 있다가 그리고 떨어진 거라면, 만약 사고가 아니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갔죠. 문을 잠갔어요.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아래에서 203호 여자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계속됐어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보였어요. 403호 여자의 얼굴,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웃음. 30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밖엔 무슨 일이야? 집 앞에 경찰차가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203호 남편이 떨어졌어. 죽었어. 뭐? 위에서 떨어졌어. 차 위로. 내가 봤어. 당신 괜찮아? 떠난 저를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그래서 경찰이 많았구나.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여보, 진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이런 곳에 살게 해서 미안해. 차라리 시댁으로 들어가든지 우리 친정으로 가서 합가하고 살자.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일단 진정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담배가 필요했죠. 밖으로 나갔어요. 1층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죠. 구석진 곳으로 갔어요.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켰어요. 손이 떨려서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죠. 여전히 안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라이터를 켰어요. 불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403호 여자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담배를 떨어뜨렸죠. 담배 피우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저는 여자를 노려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펴요. 저 곧 이사 가요. 이 동네 떠나요. 진짜 지긋지긋해. 여자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구였어요? 여자는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203호 아저씨 아니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사람 제 취향도 아니에요. 그럼 아줌마, 저 이사 나갈 때 선물 하나 주고 갈게요. 기대하세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미소. 눈은 웃지 않았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사 선물? 무슨 뜻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었습니다. 라이터를 다시 켰죠. 이번엔 불이 붙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어요. 4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둠뿐이었죠.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어요. 저 여자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아줌마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극단 선택이래, 옥상에서. 그러게, 빚이 엄청 많았다며? 생활고 때문이라던데. 203호 아줌마 불쌍해서 어떡해. 실신해서 실려갔다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극단 선택? 떨어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갔어요.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제 떨어진 거 극단 선택이래요. 옥상에서 뛰어내렸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 왔었죠. 담배꽁초를 봤었어요. 학생들도 만났었습니다. 그때는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잠겨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이 지나갔습니다. 4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짐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위로 올라갔어요. 403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삿짐이 복도에 쌓여 있었죠. 이삿짐 인부들이 403호에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여자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웃었죠. 아, 안녕하세요. 3일 전에 이사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었어요? 여자는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궁금하셨어요? 당연하죠. 여자가 가까이 왔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진짜 술집 여자 맞아요. 소문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업소 여자? 맞아요. 몸 파는 거.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탈출할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 그래서요? 이제 돈도 충분히 벌었어요. 만나는 남자한테 시집 갈 거예요.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니요. 진짜로 말해주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여자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제 귀에 입을 가져다 댔죠. 속삭였어요. 낮은 목소리로.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403호 여자는 물러섰습니다. 웃고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자는 상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여자는 제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죠. 여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403호 여자는 그대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403호 여자의 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빌라는 조용했습니다. 403호와 203호는 텅 비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403호 여자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죠.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제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저는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그게 아니라. 사실이었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403호 여자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뺨을 쳤죠. 짝!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뺨을 감싸고 서 있었어요. 403호 여자가 다 말해줬어. 전부 다! 403호 여자가 이사를 가던 날 제게 귓속말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차갑고 또렷했죠. 당신 남편이 저 미행했어요.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손님으로 왔어요. 제가 들어간 방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 그대로 그 방에서 나왔어요. 아는 사람은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실장한테 말했죠. 그 뒤로도 계속 왔어요. 제가 있는 업소에. 계속 저를 선택했어요. 전 계속 거절했죠.
그러니 어느 날은 빌라 앞 골목에서 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번만 자게 해달라고 했어요. 100만 원 준다고. 저 거절했어요. 당신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 말들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오해야. 이거 오해라고. 오해? 아니, 나 여기 당구장 왔어. 이 건물 위에 당구장 있거든. 거기 갔다 오는 길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이, 진짜야. 믿어줘. 당구장 온 거야.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녹음 파일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자게 해줘요. 내가 만족시켜줄게. 진짜 잘 해줄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그만 가세요. 100만 원 줄게. 아니면 200만 원? 돈 얼마 줄까? 말만 해봐. 가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알았어. 근데 진짜 한 번만. 녹음이 끝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리고 서 있었죠. 403호 여자가 이사 가면서 줬어. 선물이래. 고맙더라. 그게 당구장 갔다고? 이 개자식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었죠. 짝! 뺨을 후려쳤습니다. 더 세게.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돈 없다던 놈이 빚 때문에 내 목숨 같은 아파트도 팔았는데 이런 짓에는 돈 펑펑 쓸 생각했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어떠냐고? 그 돈이면 미안해. 정말. 미안하면 다야?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기회 없어. 끝났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이혼할 거야. 안 돼. 그건 안 돼. 왜 안 돼?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럽게. 여보. 이제 그 소리 듣기도 싫어.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죠. 남편이 따라왔어요.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빨리 올랐죠. 3층.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불을 켰죠. 채원아, 준서야, 일어나.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집에 갈 거야. 빨리 일어나서 옷 입어. 지금요? 한밤중인데. 빨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담았죠. 필요한 것들만.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애들까지 데리고 갈 거야? 당연하지. 내 아이들이야. 안 돼. 제발. 비켜! 남편을 밀쳤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채원아. 말 걸지 마. 가자, 얘들아.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남편이 따라왔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1층까지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쳤죠. 택시를 잡았어요. 타고 떠났습니다. 뒤를 봤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쓰러질 것처럼. 점점 멀어졌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집은?
외할머니 집이 우리 집이야, 이제.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빌라에서 멀어졌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요.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제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흘렀죠. 배신감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후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합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빌라 전세금을 위자료로 넘겼죠.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더럽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죠. 이제 후회하면 뭐하나요? 4층 여자에게 그 더러운 욕정을 드러낼 때 아이들 생각은 안 났겠죠. 저는 그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밖으로 나갔죠. 현재 저는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 하나에서 셋이 자죠. 좁지만 따뜻합니다. 가끔 그 빌라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낡은 계단, 삐걱거리는 복도, 1층 할머니의 인형, 203호 여자의 멍든 얼굴, 403호 여자의 차가운 미소, 그리고 차 위에 떨어진 시체.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죠.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죠.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터로 향합니다.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차려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죠. 때때로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는 언제 보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아이들을 안아줄 뿐입니다. 그 빌라는 이제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악몽. 하지만 저는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